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LGBTQ+ 센터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오늘은 질 형성순 후에 꼭 필요한 후 관리, 다일레이션과 질 세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질 형성술 후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질의 길이와 너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인 다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다일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이어지는 질 세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일레이션 주기는 수술 후에는 6개월간은 하루에 2회씩 꼭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 질 형성술 후에 흉터 조직이 생겨나면서 부위가 딱딱해지고 하면서 다일레이션이 사실 수술 직후에는 오히려 조금 쉽다가 수술 4개월까지 즉 콜라겐 생성이 최대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4개월 이후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조금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6개월까지 하는 이유는 그 안정기를 지나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질 길이와 너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다일레이션 주기를 조금 늦춰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6개월 이전에는 하루에 2회씩 꼭 시행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점차 주기를 늘려나가게 됩니다. 하루에 2회 하던 것을 하루에 1회로 줄여보세요. 괜찮으면 이틀에 한 번, 괜찮으면 3일에 한 번. 근데 3일에 한 번 했더니 조금 뻑뻑해지고 좁아지는 것 같다. 그럼 다시 2일에 한 번.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주기를 넓혀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 경험상 대개 수술한 지 한 1년이 됐을 시기에는 대개 한 2주에서 3주마다 한 번씩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향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면 많이 안정화되고 다일레이션 주기를 좀 넓혀도 되지만 협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전히 하루에 한 번씩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언제 다일레이션을 하게 되느냐? 성관계 전에 체킹 다일레이션이라고 해서 성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전에 다일레이션을 한번 해서 너비나 길이를 좀 확보해 두고 또한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안에 내진을 시향하기 때문에 다일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 준비입니다. 다일레이션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활동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다일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도 저희가 입원실 바깥에 붙일 수 있는 팻말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일레이션 하고 있는데 청소 아주머니나 아니면 간호사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좀 불편하겠죠. 병실 문은 잠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팻말을 병실 밖에 부착하십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다일레이션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좀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게 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상담할 때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혼자 방이 있는지 이런 거를 여쭤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크게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를 잡기 위한 쿠션, 그리고 다일레이터, 그리고 다일레이터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윤활제, 그리고 우리가 다일레이션을 하다 보면 질 내부의 분비물이나 윤활제가 떨어질 수 있어서 회음부 밑에 찌티가 젖지 않을 만한 수건이나 아니면 패드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인 다일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일레이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크릴로 되어 있는 딱딱한 것들도 있고 사실 저희 센터에서 준비하는 다일레이터는 실리콘 재재로 된 조금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커브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다일레이터 삽입 과정 시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질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의 커브가 있기 때문에 그 커브에 맞춰서 생성된 것입니다. 실리콘은 조금 이렇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브에 맞춰서 다일레이터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준비하는 다일레이터는 6개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5번까지만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5번 다일레이터까지만 다일레이션 하세요. 사실 파트너의 사이즈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5번 다일레이터까지 하시게 되면 성관계가 가능하십니다.
이때 생각할 거는 파트너의 페니스 사이즈가 5번 다일레이터만 하다 하면은 사실 5번보다는 큰 다일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의 페니스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다일레이터가 삽입될 수 있을 때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질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독은 필요 없습니다. 다일레이터의 보관은 그냥 흐르는 물에 잘 세척하시고 오히려 알코올로 닦게 되면 이 실리콘의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코올로 닦지 마시고 손잡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해서 잘 말려주셔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활제입니다. 윤활제는 다일레이터가 잘 삽입될 수 있도록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입원해 계시는 동안은 저희가 리도카인, 즉 국소 마취제가 포함된 윤활제를 드리게 됩니다. 퇴원 후에는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윤활제를 사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꼭 확인하실 것은 수용성 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씻겨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용성 젤을 사용해 주세요. 추천드리는 거는 무색, 무취의 수용성 젤이 가장 좋습니다.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자세를 잡아야 될 텐데요. 사실 다일레이션이 편한 자세는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비치 체어, 우리가 호텔 수영장에 가면 누워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렇게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조금 올린 상태, 그 상태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환자분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하는 게 조금 더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추천드린 자세로 시작해 보시다가 조금 더 이제 적응이 되면은 자신만의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운 자세인데 상체를 좀 올린 그런 자세를 만들려면 우리가 쿠션을 등 쪽에 대면은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것도 완전히 피지 말고 한 약간 45도 구부리고 구부린 다리를 또 45도 벌려서 제가 개구리 자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세를 만든 후에 자세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일레이션을 시작할 텐데요. 수술 초기에는 사실 질 입구가 어디 있는지 찾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송코를 옆에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송코를 통해서 내 회음부를 보고 어디가 질 입구인지 확인한 다음에 다일레이터를 삽입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일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분비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패드를 좀 대고요. 그 다음에 상체를 좀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벌린 상태, 그리고 윤활제를 준비하는데요. 윤활제를 우리가 다일레이터에 직접 이렇게 짜서 바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윤활제를 좀 짜로 짜서 미리 질 입구에 거울을 보고 확인한 질 입구 주변에 좀 발라두면 훨씬 삽입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다일레이터를 삽입할 텐데요. 1, 2, 3, 4, 5번 중에 가장 작은 다일레이터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다일레이터의 삽입 방향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일자로 넣게 되시는데 지금 환자가 이제 누워있는 상태거든요. 이쪽 아래쪽이 등, 이쪽이 배라고 생각하시면은 처음에는 등 쪽을 향해 이러한 각도로 삽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직장에 저항감이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삽입하게 됩니다. 처음에 입구에 들어갈 때는 등 쪽으로 향했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배꼽 쪽으로 삽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지금 보면은 다일레이터는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서 삽입을 하게 되시는데 이렇게 밀어 넣는 것이 좀 불편하다면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스무스하게 삽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일레이터가 굵어지면서 좀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1번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끝까지 들어가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저 맨 질 안에 끈 쪽에 봉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넣어서 그 부분을 이제 압박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부분까지만 넣어가지고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되게 우리가 손을 넣으면은 이거 천천히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약간의 압박감을 줘서
다일레이터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다일레이터를 이렇게 삽입하고 한 5분 정도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고려해서 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빼다가 나중에는 조금 각도를 높여서 이렇게 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질이 이제 엉덩이 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시면 됩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돌려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1번 다일레이션을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사이즈로 마찬가지로 질 입고 확인한 다음에 방향을 처음에는 밑으로 내렸다가 그 다음에는 배꼽 쪽으로 올려서 지그시 넣고 그 길이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일레이터까지 각 5분씩 다일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다일레이션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한 번 세션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는 거의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로 넘어갈 때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다일레이터를 이렇게 넣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 움직이게 되면 여유 공간이 생기고 다음 사이즈 다일레이터 넣는 게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넣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양쪽 옆 그리고 아래 요거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공간이 좀 생기고 다음 사이즈의 다일레이터를 넣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위쪽으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쪽으로는 골반 뼈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아래 이 정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일레이션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 유지가 되고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저 5번이 쉽게 이제 잘 들어가는데 바로 5번부터 넣어도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5분이 아니더라도 1분만이라도 작은 사이즈부터 천천히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몸에 확장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방법 자체가 사실은 질 길이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이즈업 다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번 정도로 다일레이션 했는데 만약에 파트너 페니스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사이즈업 다일레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다일레이터를 놓고선 오른쪽, 왼쪽, 아래 이거 좀 늘려주면은 그 다음 다일레이터가 좀 공간이 생겨서 처음부터 다 들어가지 않겠죠?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다일레이터 놓고 또 움직이고 그러면 조금씩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전 길이가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업 다일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일레이션 할 때 많이 걱정하고 하시는 질문들 중 하나가 수술 초기에는 안에 봉합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봉합사는 녹는 실로서 우리가 다일레이션 할 때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피부 껍질, 그야말로 표피가 같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피부 껍질이 한번 벗겨지면서 재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거뭇거뭇한 표피가 떨어져 나온다, 실밥이 나온다, 이것이 정상이고요. 사실 출혈도 어느 정도는 정상입니다. 다일레이터에 묻어나오는 정도, 그 정도의 출혈은 사실 수술 후에 3, 4개월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 세척의 과정입니다. 다일레이션은 하루에 2회 시행하지만 질 세척은 하루에 1회 시행합니다. 아침 다일레이션이 끝난 후 시행할 수도 있고 저녁 다일레이션이 끝난 후 시행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질 세척을 하게 되면 안에 남아있는 세척액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시게 되면 낮에 일상생활 하시는 동안에 분비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질 세척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일레이션까지 마치신 후에 저녁에는 이런 세척 기구로 이용해서 질 세척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샴푸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펌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호스가 있고, 끝에 보면은 우리가 뺐다 꼈다 따로 세척하실 수 있는 이런 노즐이 있는데, 노즐을 보면 노즐 끝에는 360도의 구멍이 있어서 물을 분무하게 되면 360도로 이렇게 퍼져서 분사가 되게 됩니다. 다일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질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 입구를 다시 또 잘 확인하시고 이 노즐을 삽입하게 되시는데요. 노즐을 끝까지 다 삽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 세척은 요거 분사하는 압력으로 씻어낸다기보다는 물을 안쪽으로 흘려보내서 씻겨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만 삽입하시게 되고요. 이것도 너무 팡팡 압력이 이게 세게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물을 흘려보낸다는 식으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 초기에는 소독약을 섞어서 세척액을 만들어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이제 눈금이 있는데요. 한 25에서 30ml 정도 베타딘 소독액을 넣고 나머지는 물로 채운 다음에 한번 세척할 때 이 한 통을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독약의 양 정도는 좀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너무 원액이나 아니면 너무 묽게 하시진 마시고요. 물은 어떤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전역 다일레이션의 경우 다일레이션을 하고 질 세척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수술 초기에는 외음부 소독도 시행합니다. 베타딘 소독액으로 외음부 절개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톡 찍는 이런 방식으로 소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고를 발라주죠. 이러한 외음부 소독은 사실 제가 경과를 보면서 이제 외음부 소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 세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기에는 소독약을 섞어서 질 세척을 하게 되지만 제가 이제 경과 진행 시에 내진을 하고 안쪽에 안정화가 진행된 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는 물로만 세척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일레이션과 질 세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질의 방향이 완전히 직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 곡선에 맞춰서 삽입하시고 제거하시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수술 직후에는 너무 끝까지 삽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끝에는 봉합 부위가 있기 때문에 다일레이터를 삽입할 때도 그렇고 질 세척 노즐을 삽입할 때도 그렇고 너무 끝까지 무리해서 집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윤활제를 충분히 쓰시고 입원해 계실 때 저희가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서 골반 적은 이완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다일레이션이 힘들고 아픈 경우에는 바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너무 긴장하고 해가지고는 힘을 꽉 주고 골반 저근을 수축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골반 저근 이완 운동을 해서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편안한 다일레이션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